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네. 궂은 날씨라서 또 습도도 높고, 네. 오후 시간은 제가 이제 강의를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2시간 취업활동 역량 강화에 대해서 제가 2시간 안내를 드리고요. 또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는 마지막 날 11일 날 작성도 하시고 또 잘 작성하신 분은 또 사례 발표도 하시면 좋고요. 사실은 오늘 프린트는 해왔어요. 미리 좀 시간이 좀 걸려서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셔도 됩니다. 7월 11일 날 오실 분은 가져가셔서 좀 샘플도 보시고 미리 좀 작성해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좀 시간이 걸리기도 하니까요. 혹시 11일 날 오시는 분? 네. 우리 오시는 선생님들은 가져가셔서 작성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사례 발표도 좀 하시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중장년 취업활동 소개, 또 취업 역량 강화에 대해서 2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7월 11일 날 또 2시간 부여받은 날 제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가천대학교에서 강의를 이제 2009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녀분이나 조카분이 가천대 다니는 학생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인천대학교에서도 한 4년 동안 강의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가천대학교에서 이제 주로 창업하고 마케팅, 거의 이제 창업하고 마케팅 관련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트렌드라든지 뭐 그런 거에 조금 이제 민감하게 학생들하고 토론도 하고요. 또 발표도 하고 그렇게 이제 저는 하고 있습니다. 책은 창업 마케팅 이렇게 책을 쓰고요. 논문. 이제 학교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경력 기술서 이제 이렇게 나중에 이제 한번 드리면 보시면 학교는 거의 책 아니면 논문이에요.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공저로 쓰든 또 개인이 쓰면 점수가 있고 논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문도. 혼자 이제 쓰면 뭐 100점, 둘이 쓰면은 학교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뭐 70점, 75점. 또 3명 이상 쓰면 3명이면 또 뭐 35점. 이렇게 해서 거의 점수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는 책 아니면 논문, 그걸로 이제 경력 기술서를 대체하기도 합니다. 자, 중장년 이렇게 찾아보시면 뭐 여러분들 다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신중년, 요즘은 신중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자기 자신을 가꾸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며 젊게 생활하는 중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인터넷에 네이버에 보시면 40대에서 한 60대 이렇게 그래서 한 60대도 뭐 중반 뭐 그러니까 거의 한 70대까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중장년 또 신중년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한국의 인구 구조도 그렇지만 해외랑 좀 이렇게 한국의 인구 구조를 보시면 작년에 비하면 이렇게 점점 고령화돼 가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고령 인구가 65세 이상이 지금 23년이니까 거의 뭐 저희가 지금 한 17.5%. 근데 앞으로 2070년이 되면 거의 46%가 이제 거의 중장년, 그러니까 65세 이상 고령화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구 구조 모양을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요. 요 위에가 이제 보라색이 65세 이상. 지금 2040년이 되면 거의 34.4%에서 70년도 되면은 거의 46%가 고령화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인구 구조 모양도 이렇게 바뀝니다. 피라미드 구조에서 또 항아리 구조에서 지금은 버섯 구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거의 100만 세대를 출산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30만도 출산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출산 국가로 돼서 요즘에 EBS에서 저출산에 대해서 어제도 5부작까지 하는 거를 봤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어제. 네.
오부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자가 강릉여고, 강원도 강릉에서 있는 그 강릉여고를 나와서 기자를 하면서 자기의 그 동기들 34명을 찾아다니면서 서울에 사는지 또 직장을 또 아니면 이제 강릉이나 이런 지방에 분포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과반수는 서울로 가 있다. 서울. 그러니까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동창들이 서울에 다 진입을 해 있는 상태라고 그 이제 여자 기자가 자기의 동창들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어제 이제 EBS 저출산에 대해서 하길래 한번 저도 주의 깊게 봤습니다. 자, 고령자 이제 저희가 이게 이제 뭐 2022년도 이때 이제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뭐 65세 기준으로 하면 지방 뭐 전남, 경북이 제일 많다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지방에 거주하는 확률이 더 많아서 지금 이렇게 기준해 보시면 전국 평균 한 50% 이렇게 제가 네. 자, 그러면 한국은 기대 수명 여기 이렇게 보시면 세계 기대 수명과 한국의 기대 수명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20년도 자료인데요. 83.5세, 84세 기대 수명. 우리가 거의 이제 기대를 84세까지는 산다라고 이렇게 기대 수명을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어요. 또 여기 보시면 기대 수명이 다른 나라와 이렇게 비교했을 때 한국은 6위로 돼 있어요. 한국. 근데 1위 모나코랑은 3살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한국이 기대 수명이 좀 높죠. 그만큼 살기가 좋은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기대 수명이 높은 국가 중에 한국이 6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통계청 자료를 좀 더 볼게요. 이제 앞으로 1인 가구가 점점 비중이 높아집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왜 이 자료를 보여드리냐면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학교에서 창업 수업도 하지만 앞으로 이제 미래의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분석하시는데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래서 1인 가구가 거의 40%가 됩니다. 40%. 그래서 뭐 1인 창업, 1인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1인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대만이나 일본을 갔다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대만하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1인 가구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1인 뭐 창업, 1인 가구에 관련된 미래에 이제 일을 한다라고 하면 가서 어떠한 음식과 뭐 문화라든지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라고 제가 꼭 다녀오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매니저님들도 혹시나 1인 가구, 뭐 1인 창업에 관심 있으시면 요즘에 일본은 많이 가더라고요. 대만과 일본을 한 번씩 다녀오셔도 좋겠습니다. 또 이제 요 표는요. 인구. 이제 경기도는 오히려 인구가 더 많이 늘고 있고 요거는 서울. 서울은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제 요 표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안내를 드립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쭉 한 번씩 스캔하시고 이제 트렌드에 대해서 또 전망 있는 직종이 뭐가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안내해 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혹시 6월 15일 날 여기 다녀오신 분 계실까요? 다녀오신 분. 저도 다녀왔어요. 네. 네, 저도 가서 여기 부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혹시 여기 주인공으로 계시진 않는지 모르겠네요. 사진을 많이 찍어 오긴 했는데 제가 한 장만 이렇게 부스들이 많이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갔을 때 저는 이제 가기 전에는 중장년이라 그래서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이 오시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느끼셨나요? 한 40대, 50대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전 등록도 하셨고요. 또 1대1로 면접도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보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안내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렇게 딱 내렸을 때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입구에서부터 조끼 입으신 분들이 안내를 되게 이렇게 잘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다녀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혹시 강의 들으신 분 계실까요? 여기서 강의 들으신 분. 제가 이제 오늘 이 강의 때문에 거기 가서 50분 강의를 열심히 듣고 왔습니다. 우리 이제 매니저님들께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리려고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강사님이 소개해 주신 분들 그 트렌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안내를 하겠습니다. 2030 채용 트렌드. 이제 이렇게 또 키워드를 보시면 디지털 인재 확보 전쟁. 뭐 그래서 디지털 인재를 많이 양성하고요. 또 두 번째 ESG 경영, 또 기업의 MZ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인터넷에서 서울 디지털 인재 개발원이라고 이렇게 치시면 제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어제 요걸 이제 캡처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서울 디지털 인재 개발원에 들어가시면 현재 모집 중인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또 앞으로의 어떤 플랜을 좀 짜볼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전문가 과정들을 양성한다고 이렇게 안내가 공지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기간들이에요. 요건 아직은 아닌데, 네. 여러분들께서 한번 디지털 인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현재 모집 중인 과정에 응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ESG 경영,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 뭐 가천대도 요즘에 ESG 경영 뭐 세미나도 하고, 네, 많이 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뭐 MZ 세대, MZ 세대라 그래서 여기 계시는 MZ 세대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왜 웃으세요? 있으십니다. 네. 근데 사실 되게 포괄적이죠. 네. 8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니까 20년 차이가 나요. 그죠? 그래서 또 싫어합니다. 학생들은 싫어해요. 여기다 묶은다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2030년 뭐 채용 트렌드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환경대학원에서 ESG 전문가 과정을 또 하고 있습니다. 기수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행복경제연구소에서도 이렇게 전문가 과정을 받고 있어요. 관심이 있는 또 선생님들은 자, 한번 봐주세요. 비교적 뭐 대기업이나 은퇴, 뭐 퇴직하는 기본이 49.3세라고 합니다. 49.3세 평균이. 근데 또 주된 일자리 외에 퇴직하고 나서 다시 일을 하는 나이는 72세예요. 72세. 사실 굉장히 젊잖아요. 그죠? 72세. 젊어요. 네. 아니, 저희 엄마가 80에 노인정을 갔더니 새댁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100세 되신 분들 방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노인정에 가면 막내라고 설거지 하세요. 새댁이라고 부른대요. 제가 이제 박사 수업을 하는데 2년 전에 71세 학생이 오셨어요. 남자분인데 부산대를 나오시고 기업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본인 자아를 찾겠다고 박사를 오셨어요. 그 지금 73세거든요. 지금 이제 3학기를 하셨는데 과대표를 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이제 수업 전에 오셔서 칠판에 발표 학생들 이름 다 써주시고 그리고 상담 다 해주십니다. 학생들한테. 그래서 제가 그분 때문에 되게 편해요.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너무 즐거워하세요. 제일 먼저 오시고 칠판도 다 정리하고 가시고 의자 다 정리하고 가세요. 그래서 그분은
이 학교에 오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자 교수님인 줄 알고 노트를 캐릭터 있는 예쁜 노트를 사오셨어요. 여자 교수님이라고. 그래서 맨 앞에 앉으셔서 너무 열심히 쓰세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학생들이 발표하면 그 발표도 그 질문도 제일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사모님이 되게 좋아하신대요. 집에 이제 안 계시고 일단 학교를 가시고 또 수업 시간 외에 또 도서관에도 계시고 그래서 사모님이 되게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은 학생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기회다. 나처럼 이렇게 늦게 다니지 말고 정말 소중한 시간이니까 열심히 하라고. 네. 그 학생들이 그분 옆에 잘 앉습니다. 떡도 잘 사오시고 간식도 잘 사오세요. 그래서 주위에 보면 정말 70은 청년인 것 같아요. 청년. 우리 엄마가 이제 80인데 세대기니까 70은 청년이죠. 그죠? 청년. 네. 자, 그래서 인생 삼모작 시대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취업에서의 30세. 저희 때 여러분들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거의 20대씩 이렇게 플랜을 짰어요. 20살까지 공부하고 또 40까지는 결혼을 하면 배우자의 말을 또 잘 듣고 그 이후는 또 자녀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어른들은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30씩 플랜을 짜라고 합니다. 100세 시대니까 30, 그러니까 30까지는 하고 싶은 공부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학부인 학생들은 거의 제가 석박사를 권합니다. 이제 같은 학교는 50% 장학금을 줘요. 저희 학교도 이제 가천대를 나왔으면 50%의 장학금을 줍니다. 또 평점 4.5에서 4.0 이상이면 또 장학금도 줍니다. 성적 장학금. 또는 우수 논문을 쓰겠다 그러면 또 논문 장학금도 주고. 그래서 이제 장학금 제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석사, 박사는 저는 이제 권합니다. 또 100세 시대다 보니까 또 이제 하라고. 저는 그래서 그 플랜을 30씩 짜라고 합니다. 30. 그래서 늦게 취업해도 되고 또 취업해도 거의 72세까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30세. 그래서 요즘에 주위에 보면 결혼 정년기도 굉장히 늦춰졌죠. 거의 남자는 40 전후, 여성들은 또 35세 기본, 전후, 이렇게 거의 결혼을 합니다. 네, 저희도 이제 학생들이 이제 졸업하고 취업을 했다고 오는 학생도 있고요. 또 결혼한다고 청첩장 가져오는 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결혼식장도 가기도 하는데 요즘은 정년기가 많이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이모작, 여러분들 지금은 삼모작, 61세에서 65세, 여기 72세. 그래서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삼모작의 은퇴 나이를 72세로 봅니다. 72세. 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취업포털 사람인에서 조사한 거예요. 설문조사. 330개 회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보면 신입보다 경력직을 우선 채용한다. 53.3%예요. 관계없이 채용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IPP 수업이라고 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또 기업에 가서 일을 하는 그런 학기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장학금을 주고 이제 그렇게 산업체에 나가서 하는데 학생들이 되게 이렇게 안 하고 싶어해요. 막 고민하는 게 포기를 하고 싶어해요. 근데 제가 가능하면 1년을 채우라고 합니다. 가능하면. 그래야지 이제 경력을 쓸 수도 있고 또 이제 기업에 가도 거의 제가 학생들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렇게 제 카톡도 와요. 그러면 죽을 만큼 힘들지 않으면 참으라고 해요. 저도 이제 딸 둘을 키우고는 있는데요. 힘들어 합니다. 예. 집에서 또 귀하게 크고 이러다가 회사에 가면 그 학생들이 제일 고민이 뭔가 보면 그 상하 관계, 업무보다 인간관계에서 제일 힘들어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상담을 하는데 보면, 그런 관계. 식사할 때 불편하고,
뭐 업무 외에 또 다른 일 때문에 그래서 뭐 논문에서는 감정 노동 이런 표현도 합니다. 예. 그래서 좀 가능하면 1년에서 2년 정도는 채워야 어디 경력으로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참으라고는 합니다만은 네. 예. 그래서 경력직을 우선 채용하는 이유 이제 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인 거죠. 예. 처음부터 다시 업무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바로 업무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전문 인력이 필요한 게 26.1%예요. 그래서 이직이나 퇴사로 인한 인원 보충을 신속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경력직이기 때문에 적응을 잘한다는 거겠죠. 적응력. 또 신입사원이 있는 직원이 그 신입사원을 다시 또 케어를 하고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장점 때문에 경력직을 우선 채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직을 제일 많이 보냐면 영업이나 관리직에서는 23.9%, 또 연구개발, 또 제조 생산, 재무회계. 그래서 이 이제 경력직을 보면 또 여기 보시면 수시 채용이 사실 많아요. 대학도 그렇죠. 수시 채용이 굉장히 지금 뭐 거의 80% 정도도 대학교도 그래요. 수시 채용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내부 추천 뭐 이렇게 경력자 우선으로 채용한다라고 자료에 있어서 제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 10곳 중에 4곳, 그러니까 40% 정도는 50세 이상이어도 무관하다 이러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년을 희망하는 연령대를 한번 보시면 40대 52%, 50대 31%, 60대 7.2%뭐 상관없다. 이렇게 해서 중장년 채용 시 희망 연령대가 38.4%. 그래서 50대 이상을 무관하다, 괜찮다, 이제 좋다, 이제 이런 기업들이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교재에 이제 없는 부분도 있고 제가 조금 더 그림 같은 거는 조금 더 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취업자 수가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이 산업이 앞으로 비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어떤 분야에 좀 잘 어울릴지, 또 내가 잘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창업을 학생들한테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잘하는 거를 찾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면 지치지도 않고 또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니저님들도 한번 쭉 10가지 중에서 과연 내가 어느 쪽에 나의 성향과 잘 맞는지 또 잘할 수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주하지 않는 복지시설을 운영. 앞에서 제가 보신 것처럼 우리 그 인구 구조 모형 보셨잖아요. 버섯 구조 모양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65세, 그 전후들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굉장히 과도하겠죠. 그죠? 그러면 그때는 복지나 의료, 이런 산업이 굉장히 유망하겠죠. 그래서 이런 복지시설, 또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 그 80세가 넘으면 1년에 570 몇만 원이에요. 한 580만 원이 1년에 병원비가 되면 다 돌려줍니다. 80세가 넘으면. 그래서 이제 중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보시면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저희 이제 엄마도 80, 딱 만으로 넘어섰을 때 살구나무에서 떨어지셔가지고 시술을 하셨어요. 등에 이제 척추를. 수술은 아니고 너무 젊으셔서 살구 따라 올라가셨다가 떨어지신 거예요. 슬리퍼 신고. 그래서 1년을 그 사무장이 병원에서 1년 동안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기별로 신청을 해서 환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580만 원 정도가 되면
중증으로 보고 다 환급을 해줘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100% 환급을 다 받았어요. 1년 넘게 이제 병원에 계시다가 또 요양병원 가시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런 복지, 병원, 저희가 이제 메디컬, 이제 가천대학교가 메디컬은 보건 쪽은 인천에 있습니다. 거기 이제 간호학과부터 물리치료, 치위생과 이제 이런 보건 쪽은 다 인천에 있거든요. 거기 이제 저희가 이제 길병원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 간호학과에 남학생이 많습니다. 간호학과에. 그래서 일반 또 4년제를 나와서 다시 편입하는 확률도 있어요. 왜냐하면 연봉이 좀 이제 서울대 병원 기준은 연봉이 이제 초봉이 한 3,800만 원? 그래서 이제 어떤 남학생이 단국대 나왔는데 다시 편입을 왔어요. 간호학과에. 그래서 제가 왜 왔냐고 그랬더니 남학생이 취업률이 더 높아요. 병원에서 남자 간호사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또 당직도 있고. 그래서 또 남학생들이 지금 많아요. 확률이. 많고 또 취업도 잘 되고 연봉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병원에 이제 취업하는 앞으로 점점 더 그래서 지금 전국의 간호학과들은 취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음식점업 이제 뭐 홍콩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외식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산업이 또 발달함에 따라서 근데 여성들도 또 일자리를 갖다 보면 또 맞벌이를 하다 보면 네, 외식도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음식점업, 또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의원. 이제 병원과 의원은 다르죠, 그죠? 동네에 우리가 이제 의원, 전문의들이 의원, 또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또 전자부품 제조,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 개발업, 또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거주복지시설 운영팀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증가하는 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취업자 수 증가 상위 10대 직업 이것도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도 본 것처럼 돌봄 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 또 보건,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종교 관련직 생소하죠. 근데 저희가 창업에서 새로운 창업을 종교직이 의외로 많습니다. 목사님, 스님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걸 창업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저도 의아했거든요. 근데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종교 관련직, 또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또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경영회계 관련 사무직, 문화예술 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또 운송 관련. 지금은 제가 이제 뭐 유통, 뭐 촉진 이런 수업들도 하는데요. 배송, 유통. 지금 코로나 때는 특히 굉장히 새로운 직업처럼 막 많이 생기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네, 운송 관련 이런 직들도 굉장히 점점 더 늘 거예요. 확대될 겁니다. 또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또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이런 것들이 전망 있는 10대 직업이다. 이렇게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반대로 감소할 직업, 비인기 직업인 거죠. 한번 이것도 봐주세요.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농축산 숙련직, 기계 제조 및 관련 기계, 조직, 영업직, 교육 전문가. 요즘에 학교도 이제 제가 이제 학교를 사례를 드는데요. 지난 학기에 제가 신제품 개발론 수업을 81명 수업을 했어요. 화상 강의긴 해요. 화상으로. 코로나 때 3년은 화상 강의를 했어요. 코로나 학번이라고 해서 그때 학생들은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학교에서 한 70%, 75%를 A를 줬어요. 평상시에는 35%가 A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는 A 프로테지를 많이 높였어요.
그래서 코로나 학번들은 학점이 좋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화상 강의를 많이 했어요. 3년 동안. 그래서 학생들이 캠퍼스를 안 와보고 졸업하는 학생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교육 전문가들이, 왜냐하면 화상으로 하니까 인원은 많잖아요. 80명을 막 강의를 하니까 교수들도 외부 교수들을 많이 안 뽑는 거죠. 그런 상황들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또 건설 및 채국 관련 기능직, 금융 사무직, 목재 인쇄 및 기타 기계, 뭐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조, 이런 업들은 감소하는 업종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리고 신중년, 저는 이제 신중년이라는 표현을 할게요. 신중년, 경력 활용형.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까지의 20, 30년간의 업무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한 전문 기술, 나한테 이런 스킬이 있는 직종, 뭐 그런 거를 경력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해서 연관된 직업을 찾으시든지, 또는 경력 전환형, 자신의 업무의 전문성과 장점을 활용해서 새로운 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강점을 찾아서, 또 경력 무관형, 이거는 뭐 본인이 좋아하는 재미, 흥미, 여가활동, 뭐 사회에 기여하는 분야, 그러니까 달란트를 기부하는 거죠. 그런 봉사, 환원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금 관심을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 신직업이다 추천하는 직업들입니다. 제가 자, 재취업을 한다고 했을 때 동종 직업, 유사한 일, 또 내가 해왔던 직무인지, 또는 전혀 다른 업무인지, 다른 직무인지, 이런 것들을 재취업할 때에 이런 네 가지의 방법을 고려해서 합니다. 또 1인 기업, 1인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죠. 그런데 또 반면에 많아지는 산업이 있어요. 애완견. 학생들이요, 창업 실무, 창업 마케팅 시간에 발표를 시키면 하루에 5명씩을 발표를 하는데요. 애완견에 관련된 발표를 안 하는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에 지금 5인 가족의 5가구 중에 거의 한두 가구는 애완견을 키우고요. 반려동물을 키웁니다. 학생들도 5명 중에 1명은 애완견, 반려동물에 관련된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도 많고 산업이 점점 확장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반려동물보다 저는 이제 반려식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도 농사를 짓기도 해요. 상추, 부추, 뭐 당근 이런 거 농사를 이렇게 조금씩 짓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좀 뭐 반려동물, 반려식물 이런 거에도 관심도 많고 그런 산업에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1인 창업, 1인 기업, 네. 저 이제 선배 아들이 졸업하고 1년 동안 열심히 카페 가서 사업 구상을 하더래요. 보니까 500만 원 가지고 그 이제 앞에서 얘기한 고양이 기저귀부터 시작을 했대요. 고양이 기저귀부터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지난주에 라뷰커머스 실시간으로 이제 판매를 하는데 5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5년 됐는데 10억이래요. 그래서 그 아들은 물류센터를 갖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애완동물 시장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요즘은 뭐 애완견 장례식장까지 생각을 하고, 장례식장 되게 비싸거든요. 애완견. 거기다가 무슨 보험, 학생들은 보험, 간식, 거기에 이제 관련된 뭐 장난감 이런 것까지 다 발표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고요. 또 전문가 창업.
이제 전문가라고 해서 이제 본인이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친구를 잘 만나서 내가 혼자 다 못하잖아요. 아웃소싱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친구들도 다른 과 친구들하고 사귀는 거 좋아합니다. 경영학과, 저는 이제 제가 경영학과에서 수업을 하지만 지금 한국에 외국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이제 경영학과에 외국인들이 많고요. 석박사 수업은 외국인이 90%예요. 제가 67명 강의를 하는 반에 한국인 학생은 5명이에요. 그래서 석박사 수업은 근데 한국말은 잘합니다. 학부는 잘 못해요. 이제 한국에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근데 이제 석박사들은 한국에 온 학생들은 한국어를 잘합니다. 예. 그래서 발표도 잘하고 제가 얘기를 해도 잘해요. 잘 알아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천천히 말을 하죠. 화상 강의일 때도 학생들은 마스크 쓰고 저는 벗고 합니다. 입 모양을 봐야지 잘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외국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또 장점도 있어요. 제가 이제 창업이다 보니까 해외 사례들을 학생들이 발표를 많이 해요. 이제 주로 베트남 학생들은 또 커피에 대한 발표를 많이 합니다. 세계 커피 2위잖아요, 베트남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커피에 관련된 창업을 생각을 많이 해요. 또 몽골은 어떨까요? 육식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고기에 관련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문화나 역사를 알 수가 있어요. 또 중국 학생들은 허거, 여러분들 아시죠? 허거. 네. 뭐 이제 그런 샤브샤브. 이게 서로 그 나라마다의 문화를 서로 공유하는 또 장점은 있기는 해요. 네. 네. 그리고 또 뭐 우즈베키스탄이나 또 카자흐스탄 이런 데는 한국의 당근마켓이 굉장히 롤모델이에요. 중고거래하는 거. 아직은 그 나라는 그렇게 중고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중고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 나라마다 한국에서 또 벤치마킹 하는 학생도 있고 또 그 나라의 또 문화를 저희한테 알려주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수업이 굉장히 글로벌합니다. 뭐 러시아 학생도 있고 일본 학생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전문성. 내가 전문성이 없어도 그렇게 룸메이터를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죠. 또 창직. 창직이라고 하는 거는 없는 거, 없는 직장.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애완견에 관련된 거, 애완동물에는 없는 직종인데도 새로운 신직업, 창직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거는 리스크가 좀 있죠. 레드오션보다 이런 블루오션은 없는 시장에서 새로운 걸 창조하려고 그러면 또 리스크가 있어요. 실패할 확률이 높은 거죠. 레드 시장이라고 하면 여기가 저희가 껌 시장에서 껌 많이 있잖아요. 껌 시장에서도 자일리톨 껌은 성공하잖아요. 처음에는 실패했어요. 단가도 일반 설탕보다 높고 또 약모양으로 처음에 만들었잖아요. 약통처럼 만들었죠. 처음에는 실패했어요. 되게 단가가 높이 책정을 해서. 근데 그 직원이 필리핀에 가서 실제 먹고 자고 3개월을 생활하면서 보니까 밥 먹고 나서도 씹고 충치에 좋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도 씹고 그 결과를 보고 한국에 와서 치과의사회와 공식 협약을 해서 광고를 하죠. 충치에 썩지 않는다라고 광고를 해서 성공한 거예요. 처음에 실패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이런 뭐 창직이라 그러면 실패할 수도 있지만 또 히트를 치면 굉장히 또 성공을 하죠. 네. 그런 거. 또 사회에 공헌하는 거, 환원하는 거, 보답하는 거, 이제 이런 거, 환원. 또 귀농, 기여, 귀산. 이제 귀농, 귀촌. 제가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릴 건데요. 내일 기여, 귀농 박람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일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또 창업. 새로운 기술이나 경험. 근데 경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직접 경험도 있지만 또 간접 경험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창업과 전 전공은 이제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늘 얘기를 하는데 직접 경험을 못하면 간접 경험을 꼭 하라고 합니다.
그거는 뭐 영화를 본다든지 TV를 본다든지 또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외국의 학생들 친구들한테 또 문화나 역사 뭐 이런 가치관을 또 간접 경험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3섹터 이거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그러니까 비영리 기관인 거죠. 비영리 이런 것들 지금은 사회적 기업도 많이 합니다. 협동조합도 많이 하고요. 이런 것들도 요거는 이제 한 5명 이상 협동조합은 5인 이상 이런 것들도 신직업의 방법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또 신직업 한번 이제 워크넷에서 직업 진로에서 검색하셔가지고요. 직업 정보 찾기에서 대상별 찾기 중장년 이렇게 키워드를 검색을 하시면 틈새 도전형 우리가 이제 뭐 틈새 시장이라는 표현을 하죠. 틈새 시장. 그거는 이때 뭐 코로나일 때는 코로나로 인한 틈새 시장이 또 활성화되는 거 그런 거를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 제가 이제 뒤에 사례를 도시민박 운영자 요거 이제 뒤에 사례를 들 건데요. 이제 우리 매니저님들께서 서울에 계시니까 또 자녀들이 출가를 하고 빈방이 있을 때 도시민박 이것도 제가 이제 안내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1인 출판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이제 없는 직업인 거죠. 유품 정리인 이런 것들도 신직업이죠. 그리고 사회공헌 취미형 경력과 경험을 사회에 기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제가 이제 이 산림 치유 지도사라는 것도 제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네, 이런 것들 생활 코치, 뭐 라이프 코치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런 거, 네, 상업 안전 기사 이런 것들은 사회 공헌 취미형입니다. 또 미래 준비형 제가 이제 여기에서도 문화재 해설사를 제가 이제 뒤에서 안내를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한번 신직업을 과연 내가 어떤 틈새 도전형인지 사회공헌 취미형인지 미래준비형인지 이렇게 한번 나누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디에 속하는지. 그래서 이제 뒤에 제가 사례를 들 거예요. 서울시 50+ 포털에 들어가시면 문화해설사 제가 이제 어제 여기 들어가서 봤어요. 문화해설사들이 다녀왔던 그런 후기들을 이렇게 사진하고 글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최근 고궁과 같은 사적을 방문하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역사적 배경을 곁들여 문화재를 설명하는 문화해설사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이제 역사 선생님, 지역에 가도 문화해설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또 교육을 받아요. 문화해설사 교육을 받고. 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한번 일자리 플러스 해서 한 번씩 시간 나실 때 검색을 한번 해서 문화해설사에 관심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한번 보시고요. 또 이제 서울시에 많이 계시니까 도시민박 운영자 이것도 제가 어제 이제 블로그에서 이렇게 조건이 있더라고요. 민박할 수 있는 조건. 이제 에어비앤비의 공유 숙박인 거죠. 공유 숙박. 근데 이렇게 조건이 있어요. 조건.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이 있어요. 집주인이 함께 거주해야 한다. 또 23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또 소화기 1개 이상 구비하고 방마다 경보용 화재 감지기가 구비되어야 한다. 외국어 소통이 가능하며 외국인 투숙객만 받아야 한다. 또 도시에 위치해야 한다.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 주택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위생 상태가 좋아야 한다. 또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아파트는 또 조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시, 군별마다 차이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 관심 있는 분들은 요즘은 또 워낙 안내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또
제가 이제 산림 치유 지도사 이런 것도 전망이 있다라고 이제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1급과 2급의 자격 조건이 좀 다릅니다. 1급과 2급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2급 글씨가 좀 작죠. 네, 학사, 전문학사, 뭐 4년 이상 이렇게 해서 산림 교육 전문가 과정을 거친 3년 이상 뭐 이렇게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응시 자격,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완료하고 과정별 교육시간 130시간, 이거 1급, 2급은 158시간 중에서 80% 이상 출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하는 직업이에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한번 또 책자에 이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생활지원사, 노인 맞춤 이렇게 돌봄 서비스입니다. 워크넷에서 공지를 하더라고요. 워크넷에서 공지가 뜨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대 보험도 되고요. 하루에 5시간 근무합니다. 그래서 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하고는 또 다릅니다. 요양보호사는 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을 가서 케어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다릅니다. 그것도 급수에 따라서 3시간 하시고 또 4시간 하시고 또 일주일에 3번 가시는 분이 있고 뭐 이제 횟수가 좀 다르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지원사는 좀 다릅니다. 목공기술자, 목공 이제 이렇게 아카데미들이 있어요. 이제 쉽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또 복지연구 전문 상담원, 이것도 한국고용정보원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또 안내되어 있습니다. 안전감시단, 이것도 제가 뒤에서 한번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또 환경교육 강사, 공공 이런 교육기관에 가서 환경교육을 좀 받고 또 교육할 수가 있어요. 전기자동차 정비 전문가, 요거는 대한상공회의소 경인인력개발원에 들어가시면 또 전기자동차 정비 전문가 양성을 또 합니다. 또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고요. 네, 제가 여기 안전감시단, 요것도 50 플러스 서울시의 50 플러스 재단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잘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또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자격증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것도 잘 접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신직업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뭐 첨단 과학 분야, 드론 조종사, 요즘은 군대에도 드론 자격증이 있으면 또 군대 가서도 잘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드론 정비, 농사도 요즘엔 거의 농약도 드론으로 거의 많이 하고요. 또 6차 산업. 6차 산업은 저는 제가 이제 지금 뭐 4차 산업, 5차 산업, 6차 산업 이제 학생들하고 얘기는 하는데요. 6차 산업은 저는 제 나름대로의 정의는 느림의 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느림의 미학. 지금은 뭐든지 우리가 빨리빨리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6차 산업이 되면 천천히 슬로우 푸드에 더 열광을 합니다. 네, 천천히. 뭐 커피도 천천히 드립해서 내려주는 커피가 지금은 더 비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곤충, 미래 단백질입니다. 미래 단백질, 먹거리. 제가 인천대에서도 이제 강의를 하는데요. 어떤 학생이 부모님이 화성에 땅이 있는데 계속 농사를 짓지 않는데 그 농사를 지어야 하는 규정이 돼서 거기에 군뱅이를 키워요. 학생이. 근데 그 프리젠테이션을 경기도에 가서 1억의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땅에 그 시설과 장비는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사회복지학과 학생인데 4학년인데 군뱅이를 키워요. 6개월을 키웁니다. 그래서 뭘 먹느냐고 물어봤더니 한약재 찌꺼기와 톱밥 섞어서 분쇄해서 먹여서 6개월이면, 근데 인터넷으로 보시면
이게 건조한 게 600g에 거의 4만 원에서 6만 원 합니다. 이게 미래의 먹거리.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단백질 공급을 해야 되는데 못 드시는 분들 있죠. 저작을 못 한다거나 그러면 어르신들은 암에 걸리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곤충을 캡슐에 분쇄를 해서 캡슐에 넣어서 먹습니다. 그때 그 학생이 짜요짜요에 론칭했어요. 짜요짜요에서 그 분말을 성장기 어린이한테 먹는 거죠.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귀뚜라미도 말려서도 많이 단백질, 미래 공급원에 그래서 농업 및 해양 분야, 또 안전 및 환경 분야, 또 개인 서비스 분야, 사업 서비스 전문 분야, 뭐 이렇게 신직업이 있습니다.